이번 강의의 주제는 스케일링 투 롤업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름처럼 번개처럼 빠른 속도를 위해서 거래는 별도의 채널에서 수행하고 블록체인에서는 기록만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러 확장이 가능하고 또 감시 기능으로 와치타워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치타워는 라이트닝에서 노드들이 주기적으로 온라인이길 원하기 때문에 노드들이 와치타워에게 최근 스테이트를 보내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때문에 유용성이 올라가고 또 이 와치타워는 펀드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며 때문에 뇌물 위험도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 설명드렸던 페이먼트와 스테이트 채널의 문제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구나 온라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와치타워로 완화를 함으로 허브만 온라인이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이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채널로 호환되거나 분산 트랜잭션 시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P2P 페이먼트만 가능하다는 점. 네 번째는 트랜잭션의 용도가 펀드와 클로즈만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레이어 1과 1.5만 섞어 사용했는데 여기서 만약 1.5를 외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컨센서스 레이어 1이 더 값이 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총액 트랜잭션을 이용하여 여기서는 제안을 하는데요. 먼저 총액 트랜잭션은 이렇게 세 개의 트랜잭션이 있을 때 이 트랜잭션을 조정자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세 개의 트랜잭션을 조합함으로써 이를 합쳐서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는 그러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강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학습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뭐 이전 해시 그리고 업데이트된 월드 스테이트, 트랜잭션 그리고 로그 메시지로 하나의 블록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머클트리인데 머클트리는 맨 밑에 잎 노드가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개의 잎 노드의 해시 그리고 양쪽 해시의 해시를 계속 연곱함으로써 맨 위에 이제 간결한 커밋먼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예를 들어 X5가 리스트에 속하는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록 부분의 프루프를 이용해서 해시를 생성 가능한가를 이용하여 체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트 커밋먼트인데 모든 컨트랙트는 각자 그 스토리지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어카운트의 스토리지 루트는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 해시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는 공통 노드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을 최소화하고 거래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트리인데 이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 여러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에 대한 프루프를 이용해서 SI를 업데이트하고 루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와 j의 프루프와 SJ 업데이트를 가지고 SI의 프루프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제외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실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롤업입니다. 롤업은 레이어 2에서 활용되는 기능으로서 일괄 처리한 트랜잭션을 이더리움 메인 넷에 동기화하기 전에 사이드 체인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때 메인넷에는 현 상태의 암호학적 프로프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자금과 데이터는 세컨더리 체인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슬라이드에서는 총 3가지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디포짓을 하는 트랜잭션입니다. 먼저 디포짓 할 때는 사용자가 A의 PK가 S에 속하지 않으면서 3ETH를 이제 보낸다는 트랜잭션을 만들 때, 이것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먼저 프루프를 체크하고, 두 번째로 실제로 그 거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A의 PK가 3이더리움 A의 PK에 대한 프루프를 트랜잭션에서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적지 주소 그리고 시그니처를 트랜잭션에 넣습니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는 첫 번째 프루프를 체크하고, 두 번째는 서명을 체크한 다음에 세 번째로 이 new A 목적지 주소에 3ETH를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먼저 A와 B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고, 두 번째로 그 교환하는 거래량, 세 번째로 시그니처를 트랜잭션에 담은 다음에 이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게 되면, 첫 번째로 프루프를 체크하고, 두 번째는 서명,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환 후의 양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Verifiable Computation에서는 스나크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 스나크 프루프를 줌으로써 그 퍼블릭 입력을 가지고 내가 그 프라이빗한 인풋을 알고 있다. 이때 이 함수 값이 true가 되는 그 프라이빗 인풋 값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스나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스나크는 그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매우 수월하고 짧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검증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초록 부분이 퍼블릭 인풋이고 빨간 부분이 프라이빗 인풋일 때, 이 함수 xw는 5를 출력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프루버는 x5 그리고 w를 가지고 하나의 프루프를 생성하게 되며, 베리파이어는 이 퍼블릭 인풋과 프루프를 이용해서 accept, reject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스나크를 사용하게 되면 총 3가지 성질이 발현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completeness. 프루버가 어니스트하게 될 때는 무조건 어니스트한 베리파이어를 설득할 수 있다는 성질이고, 두 번째는 knowledge soundness입니다. 만약 베리파이어가 프루버가 W를 안다고 accept를 하게 됐을 때, 이때 이 함수 값은 5를 출력하게 된다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나크가 붙음으로써 발현이 되는 성질인데, succinctness라고 하여서 이제 프루프의 길이는 W보다 적고 베리파이어는 타임은 함수의 수행 타임보다 적으며, 실제로 사용이 될 때는 프루프의 길이가 100비트보다 적고 베리파이어는 타임은 10ms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결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롤업에는 총 2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먼저 GK 롤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 롤업은 먼저 트랜잭션을 머클라이저 한 다음에 스나크 프루프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스나크 프루프는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 채로 트랜잭션 S에서 S'으로 옮기도록 하는 시그니처를 알고 있다는 프루프이고, 이때 이 GK 롤업은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데이터 가용성 문제는 그 이전 슬라이드에 나와 있던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던 문제들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GK 롤업에서는 해결한다는 설명입니다. 구조를 살펴보자면, 먼저 유저가 조정자에게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이때 조정자는 S라는 그 롤업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정자가 루트 프라임과 프루프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게 됩니다. 먼저 조정자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자는 그 롤업 스테이트 S에 그 트랜잭션을 넣음으로써 S 프라임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S 프라임을 커밋한 값이 루트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스나크 프루프 파일을 만듦으로써 이 파일은
루트 프라임이 커렉트 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프루프입니다. 이때 이 루트 프라임과 프루프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프루프가 맞는가 베리파이를 하게 되고, 만약 억셉트하게 된다면 이 루트를 루트 프라임 값으로 새로 설정하게 됩니다. 데이터 가용성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블록과 거래를 검증을 할 때 실제로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이 프루프를 제작해야 되는데, 만약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이 없다면 그 증거를 제작할 수 없겠죠. 이럴 때 발현되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디프를 체인에 어떻게 퍼블리시하는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유저가 트랜잭션에 시그니처를 붙여서 조정자에게 보내게 되면, 이 조정자는 기존의 루트 프라임과 프루프를 보냈던 거에 더해서 트랜잭션 리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 리스트는 밑에 나와 있다시피 A에서 B로 3, C에서 D로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시그니처는 없고 이렇게 A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리고 양,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컬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세 가지 값은 저장이 되는 용도가 아니고, 세 번째 줄에는 이제 그 가스 값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로 3600 롤업 TX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GK 롤업의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장점으로는 온체인 트랜잭션보다 값이 싸다는 것이고, 스케일 값이 높다는 점, 그리고 값은 스나크 베리피케이션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최종성 파이널리티, 블록체인 파이널리티가 있다는 점, 그리고 트랜스퍼가 심플한 값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단점은 스나크를 생성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싸다는 점, 그리고 스나크 베리피케이션이 역시 비싸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들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롤업은 즉각적인 값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자가 이 롤업을 트러스트하게 된다면 바로 파이널리티라는 성질이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이때 파이널리티는 최종성, 즉 거래는 되돌리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때 즉각적인 최종성을 위해서 슬라이드에서 하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보험이라는 제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조정자가 보험에 사인하게 된 후 만약 트랜잭션이 그 다음 블락 동안 이 블럭에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보험이란 제도와 매우 유사하죠. 다음으로 멀티플 에셋인데, 멀티플 에셋은 이제 여러 에셋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에셋에 트랜잭션 필드 하나만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것이 스나크 복잡도를 그렇게 높이지도 않고, 실제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 바이트 하나의 바이트에는 256개, 그리고 두 개의 바이트에는 아마 이것이 256을 제곱하는 값 같은데 약 6만 5천 개의 에셋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 리스트와 코인 교환인데, 밑에 회색 부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A에서 B로 3 ETH, 그리고 B에서 2로 EDAI, 이렇게 해서 코인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익스체인지입니다. 이 익스체인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왼쪽에 사용자가, 위에 사용자는 ODAI를 3ETH에 사고 싶고 밑에 사용자는 ODAI를 3ETH에 팔고 싶을 때 이 사고 파는 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익스체인지는 오더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무엇을 기부하고 무엇을 받고 싶은지 이런 것을 기록하는 그런 약간 장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때 자세한 구조를 살펴보자면 유저들이 익스체인지에 그 원하는 그런 오더를 보내게 되면 이때 익스체인지에는 오더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오더들을 익스체인지가 이제 조합을 함으로써 서로 맞는 사고 팔 수 있는 그 교환을 맞추게 되고 이것을 롤업한 다음에 이것을 롤업하는데 이때 아토믹 스왑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롤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음 익스체인지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트랜잭션 루트와 프루프를 보내게 되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트랜잭션을 베리파이 한 다음 어니스트 매칭에 한해서 그런 교환을 성사시키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점은 트러스트가 없다는 점이고 문제는 그 모든 오더가 롤업 트랜잭션을 생성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매칭은 불가능하다는 점 그러한 점이 약간 이제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옵티미스틱 롤업입니다. 낙관적 롤업이라고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옵티미스틱 롤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저가 트랜잭션에 서명을 붙여서 조정자에게 보내게 되면 이 조정자는 루트 프라임과 프루프 그리고 트랜잭션 리스트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게 되는 그러한 점입니다. 이때 옵티미스틱 롤업의 특징은 GK 롤업과 달리 스나크가 없다는 점인데 스나크가 없을 때는 커렉트니스를 체크한다기보다는 그 사기를 프루브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 밸리데이터 검증자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검증자는 커렉트니스를 체크하고 그 사기 프루프를 생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조정자가 트랜잭션 루트를 업데이트하고 하이 번들을 생성했을 때 만약 트랜잭션 업데이트가 인밸리드한 유저로부터 업데이트가 됐다. 이때 검증자가 프로드 프루프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프로드 프루프이 성공을 했을 때 이는 번드가 슬래시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 그 밸리데이터에게 프루프를 생성하게 되는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프로드 프루프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검증자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때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 어떻게 이 프로드를 프루프를 할 수가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정자는 다음과 같이 루트에서 루트 프라임으로 전이를 하게 되고 검증자는 S를 저장한 다음 트랜잭션 리스트에 S를 어플라이해서 S 프라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S 프라임을 이용해서 루트 2 프라임을 계산하게 되고 만약 루트 프라임과 루트 2 프라임이 같지 않을 때 프로드를 콜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때 문제는 검증자는 루트 프라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레프리 델리게이션입니다. 레프리 델리게이션은 조정자와 검증자가 디스어그리먼트를 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제안이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기존의 루트에서 루트 프라임으로의 컴퓨테이션 S를 이렇게 S1, S2, Sn-1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준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때 조정자는 S로 분할이 되고 검증자는 S'I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이때 조정자가 S2분의 N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게 된다면 검증자의 S'2분의 N과 동일한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은 첫 번째 하프에서 디스어그리먼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를 때는 이제 두 번째 나머지 하프에서 디스어그리먼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검증을 로그 2의 n번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다 수행하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SI에서의 어그리먼트 그리고 SI 플러스 1과 S 프라임 I 플러스 1에서의 디스어그리먼트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SI와 SI 플러스 1 중간에 트랜지션을 체크한 다음에 위너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체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먼저 로그 2분의 n번 수행하게 되면 로그 2에 n개의 메시지가 있게 되는데 이때 각 한 개의 메시지마다 한 개의 해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로그 2의 n 곱하기 타임아웃만큼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며 이때 이것을 치트하게 되는데 필요한 그런 촉진점이 없다는 것이고 하지만 파이널라이제이션에는 또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파이프라인 어서션입니다. 이렇게 롤업 스테이트가 I 플러스 1, I 플러스 2로 이렇게 전이가 될 때 이 조정자는 타임아웃 되기 전에 이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이전의 스테이트가 인밸리드하게 판단이 됐을 때 그거로부터 파생된 모든 스테이트들이 슬래시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롤업 스테이트 I 플러스 1 프라임을 만들어서 조정자가 이전에 스테이트가 밸리드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프라우드 프루프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보상이 슬래시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멀티플 롤업 조정자입니다. 롤업 조정자는 시큐리티 측면에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트러스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타당하게 싱글 코디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라이브니스로 트러스트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멀티플 조정자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아이디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멀티플 조정자는 먼저 회전하고 그 다음에 랜덤 비콘을 이용해서 랜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조정자들은 새로운 롤업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경주를 수행하게 되는데 보통 같은 파티에 있는 조정자가 이기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솔루션은 조정자들 간의 고전적인 합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만큼의 조정자가 사인을 했을 때 롤업에 사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합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제도 역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정자로부터 3분의 2만큼이 보험에 사인을 하게 된 다음 만약 다음 블록에서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지 않았을 때 리워드를 슬래시하는 방식 이때 슬래시하는 방식은 보험자와 롤업백 사이너의 최소 조정자로부터 3분의 1만큼의 슬래시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했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